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지는 우리나라 식량 생산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경제 면적은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식량 자급률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유휴농지를 이용하는 등 농지의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농지. 농지 전용 문제가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3년 171만 헥타르였던 경지 면적은 6년 만인 2019년 158만 헥타르로 13만 헥타르가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2만 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사라진 셈입니다. 2010년 이후 경지 면적 감소폭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농지가 사라지며 우리나라 식량 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곡물 자급률은 21%, 식량 자급률은 4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 같은 자급률은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차례 식량 자급률 목표를 세웠지만 단 한 차례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농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유휴농지 실태조사 예산 10억 원을 8년 만에 처음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10만 헥타르에서 20만 헥타르 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2만 헥타르에서 4만 헥타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선별된 농지는 공공임대 농지 등으로 매입하거나 임대 수탁 사업을 통해 청년농을 대상으로 임대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조사 시기입니다. 유휴농지 실태조사 예산이 반영된다고 해도 현지 조사까지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매년 농지 면적이 줄어드는 가운데 2013년 조사 이후 8년 만에 유휴농지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늦장 대응이라고 지적하며 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대두됐습니다. 식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기반 시설이 농지인데 농지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용 실태 조사를 특별히 좀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지 관리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식량 안보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 먹거리 생산의 터전인 농지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국산 종자 사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해마다 신품종 개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종자 국산화율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국산화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해마다 대규모 신품종 개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종자 국산화율 개선 효과는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신품종 개발 연구에 연평균 230억 원, 총 6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종자 국산화율은 주요 품목 평균이 30%를 밑돌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평균 국산화율은 27.5%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해외에 지급한 종자 사용료 로열티는 316억 원이었습니다. 해마다 로열티로 지출한 금액은 100억 원을 넘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기후변화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국산화율을 현재보다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외에 의존하고 로열티 지급하고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그래서 우리 토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면 더 투입해야 되고 연구 인력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걸 빨리 만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종자 국산화율이 50%를 밑도는 품목은 채소와 과수,
화훼 부문에서 총 12개 품목에 이릅니다. 특히 포도와 감귤, 배와 같은 과수 품목에서 국산 종자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수입 품종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국내에서 재배된 횟수가 품종 보호 기간인 25년을 넘어 로열티 부담이 없는 종자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지 사과와 신고 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과수농가 입장에서는 한번 종자를 바꾸면 소득이 급격히 줄어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국산 종자를 빠른 시간 내 보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품종으로 갱신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 되다 보니 농가마다 경제적으로다가 감당하기가 조금 부담이 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천천히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이 과수산업이에요. 농진청은 소비자 요구에 발맞춘 국산 종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국산 종자 개발과 보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충청남도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로컬마트 공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울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물류비를 절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충남으로 보다 저렴하고 싱싱하게 공급됩니다. 충청남도는 지역 생산 농산물을 타지 유통 거점을 거치지 않고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충남 농산물 로컬마트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내 농산물의 상당수가 농가에서 산지 유통인 서울 가락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까지 모두 6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도매시장을 한 번 거치는 과정에서 물류비가 더 드는 것은 물론 5% 안팎의 도매시장 수수료, 20%가량의 도매업체 판매 이윤이 붙어 소비자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농산물을 더 비싼 값에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컨대 충남 예산에 사는 소비자가 마트에서 쪽파를 산다면 예산에서 생산한 쪽파가 아닌 타지 재배 쪽파를 구입할 확률이 높아 로컬푸드 구입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충남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로컬마트 공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유통 단계를 농가에서 농협, 로컬마트, 소비자까지 총 4단계로 줄인 겁니다. 충남도는 로컬마트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거점 농협으로 충남 예산농협과 금산 만인산농협을 선정했습니다. 예산농협이 충남 북부권을, 만인산농협이 충남 남부권을 담당합니다. 이 두 곳의 거점 농협이 산지농협 20곳에서 농산물을 공급받아 도내 하나로마트 30곳과 대전 충남 지역 롯데마트 8곳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겁니다. 현재 취급하는 농산물은 사과배, 고구마, 고추, 버섯, 쌈채류 등 28개 품목으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점 농협은 5%의 수수료만 받은 뒤 각 마트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농협과 만인산농협이 각각의 그 발주량을 이제 취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더를 내리죠. 산지 농협별로 물량을 취합하고 또 배송해주고 그다음에 정산까지 해주는 요 작업들을 다 거점 농협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5%는 이제 수수료로 이제 거점 농협에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유통에는 지난 2016년 도입한 충남 오감 통합 물류 시스템이 활용돼 농협 물류가 집하와 배송을 일괄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도는 로컬마트 공급 체계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 전액을 산지농협에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체계 구축으로 농업인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를, 마트는 재고 부담 경감과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도내 생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 패턴이 대형 마트에서 하나로 마트 등 지역 마트 구매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통합물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 농산물을 지역 내 마트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체계가 잘 가동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는 앞으로 산지 농협들과 협의회를 운영하며 로컬마트 공급 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본격적인 임산물 출하기를 맞아 산림청이 수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상승한 물류비를 감안해 물류비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고 온라인 시장을 활용하는 등 수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임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이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출하기를 맞아 수출 물류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23억 원을 업계에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애로를 해소하고 연말까지 단기 임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해보다 단기 임산물 수출이 한 20% 감소가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을 통해서 관련 농가나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물류비에는 임산물을 수확하거나 제조하는 데 드는 선별비와 포장비, 수출국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내륙, 항공, 화물 운임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버섯류와 수실류 등 5종류의 표고, 감, 밤, 더덕, 도라지 등 28개 품목입니다. 이번에는 수출 대상 국가별로 책정된 기본 물류비 지원율 5%에 해상 운송의 경우 추가로 15%, 항공 운송에는 20%의 물류비를 더 지원합니다. 여기에 수출 선도 조직 등의 경우 추가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더 많은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누적된 지원액은 총 수출액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 25일 수출 선적분부터 소급 적용돼 이미 수출을 완료한 업체에도 물류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물류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구비한 뒤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산림청은 수출용 임산물을 아마존 웹사이트에 입점시키는 등 국제 온라인 시장 개척에도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아그로 트레이드넷 누리집을 활용해 온라인 전시회와 화상 상담회를 열어 비대면 판촉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닭고기는 소, 돼지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축산물입니다. 최근 닭고기 소비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성인 1명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닭고기 소비 확대엔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닭고기 소비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국 20에서 69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성인 1명당 닭고기 소비량은 15.76kg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조사 결과보다 1.2kg 늘어난 수치입니다. 닭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비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70.8%로 2017년에 비해 5.6%포인트, 2014년 대비 18.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닭고기 소비량 증가엔 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외식으로 먹는 비율은 한 3.1% 감소했지만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배달해 먹는 비율이 11.5%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한 3.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또 코로나19가 가정 내 닭고기 구매 방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사람들이 코로나19 탓에 대면 쇼핑을 꺼리고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쇼핑 방식을 선호하게 돼서입니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대형 할인점, 전통시장 등을 통한 닭고기 구입은 다소 줄어든 반면 인터넷 쇼핑몰 이용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닭고기 구입 시 인터넷 이용률은 2017년 4.6%보다 5배 이상 오른 24%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가정에서 닭고기를 구입할 때 고려사항으로 신선도가 가장 우선시됐고 가격, 육질, 유통기한 국내산 여부가 뒤를 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닭고기 생산 기술을 개발해 닭고기 소비 촉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0월 말까지 버섯과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채취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 기간 산림청은 지방산림관리청과 구규림관리소, 지자체와 함께 총 3,100여 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 양여진의 불법 행위,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며 산림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동절기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ASF와 구제역, AI의 발병 위험에 대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대 가축질병 특별 방역 체제에 돌입합니다. 이 기간 농협은 ASF 구제역 AI 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소규모 농가 공동방재단으로 115개 축협, 540개 반을 구성해 소독 지원 확대에 나서는 등 범농협 특별 방역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금년에는 ASF와 구제역,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중 예산 및 인적 자원을 범농협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극조생 저급품 감귤의 철저한 시장 격리를 위한 극조생 감귤 저급품 조기 농장 격리 사업을 오는 11월 3일까지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수확하면서 또는 수확 전 나무에서 가공용 감귤을 수확해 계량 확인한 후 자가 감귤원에서 자가 격리하는 사업으로 도는 18억 원을 투입해 만여 톤의 물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희망자는 본인 포장의 격리 대상 감귤을 20kg 상자에 수확 계량해 격리할 장소에 비치한 뒤 조합원일 경우 소속 농협으로, 비조합원인 경우엔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 농협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경남 진주시는 지역 농산물 공동 브랜드의 네이밍을 진주드림으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진주드림은 진주의 보석같이 귀한 농산물을 드린다는 의미로 품목별 포장재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 브랜드 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습니다. 진주시는 체계적인 농산물 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진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6월에는 공동 선별 시설을 갖춘 11개 품목 천여 농가에 브랜드 사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 10월호에는 어떤 주요 기사들이 실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현대인은 소비가 쉬워진 만큼 주변이 물건들에 점령당하기 쉬운데요. 그런 공간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꿈꾸긴 어렵겠죠. 그렇다고 공간을 어지럽히는 물건들을 버리면 해결이 될까요? 정리수납 전문가가 들려주는 삶이 행복해지는 정리 이야기부터 똑소리 나는 주방정리법, 각 공간별 정리수납 노하우에 이르기까지 전원생활 10월호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달 키워드로 읽는 도시에선 춘향과 흥부, 변광새의 이야기가 깃든 판소리의 고장, 전북 남원으로 떠나봅니다. 남원에는 판소리를 보존하기 위한 국악의 성지를 비롯해 우리의 소리를 듣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요. 지리산의 아름다운 계곡과 둘레길 코스까지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남원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요즘인데요. 지루한 시간은 이제 그만. 집에서 즐기는 캠핑부터 홈트레이닝,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가꾸는 베란다 정원 꾸미기와 근사한 요리사로 변화시켜줄 레시피까지 집콕 생활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어린이 동산 10월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는 농산물 이야기에선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불리는 표고버섯에 대해 알아봅니다. 표고버섯의 영양 성분부터 요리는 물론 목욕 재료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쓰임새를 어린이들 시각에 맞춰 대화 형식의 그림으로 꾸몄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우리 농식품 수출이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수출 산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수 수출 성공 사례를 통한 앞으로의 전략을 디지털 농업 10월호에서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전체 화훼 농가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절화. 이번 달 디지털 농업에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중국산 수입이 급증한 데다 청탁 금지법까지 시행되면서 국내 화훼 산업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절화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고 화훼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 절화 시장의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변화를 꾀하는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 월간축산입니다. 개인이 영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시대죠. 그야말로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농사를 지으며 방송을 하는 일명 농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업로드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채널, 월간 축산 10월호에서 축산 유튜버가 되는 법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축협 현장을 찾아 노하우를 들여다보는 앞서가는 농축협 코너에선 최근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총화상을 수상한 강원 평창영월정선 축협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평창읍 일대의 스마트 축산정보통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청정 강원을 스마트 축산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다부진 행보, 월간 축산 10월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